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허리 아래쪽이나 등 위쪽이 뻐근하게 아파서 손으로 주무르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당연히 뼈가 약해졌겠지 생각하며 파스 한 장에 의지한 채 고통을 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평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매우 충격적이고도 절박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제 진료실을 찾아왔던 65세 환자분의 사례를 먼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분은 평소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하던 분이셨고 술이나 담배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브래지어 끈이 지나가는 등 위쪽 부위가 묵직하게 아프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담이 걸렸나 싶어 근육 이완제를 드시고 한 달 내내 물리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래도 통증이 가시지 않자 위장이 안 좋은가 싶어 내시경 검사까지 하셨지만 결과는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갈수록 심해져 밤잠을 설치기에 이르렀고 결국 저를 찾아와 정밀 검사를 진행하셨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던 날 진료실은 차가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오셨던 그 환자분의 신장 기능은 이미 80% 이상이 완전히 파괴되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진단명은 신부전 사기였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병원 문을 나서자마자 쓰러지셨을지도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환자분은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등만 조금 아팠을 뿐인데 어떻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몸이 아무런 신호도 주지 않았던 건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장이 무서운 진짜 이유입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웬만큼 망가지기 전에는 절대로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우리 몸의 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간은 절반 이상을 잘라내도 다시 자라나서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기적 같은 재생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다릅니다.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하는 신장의 세포는 단 한 번 죽으면 절대로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한 번 망가진 신장은 마치 깨진 유리잔처럼 다시는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사소한 등 통증이 사실은 신장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신호를 놓치면 남은 인생은 일주일에 3번씩 기계에 온몸의 피를 맡겨야 하는 차가운 투석실에서 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신장을 소리 없이 파괴하는 최악의 음식들과 함께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신장의 비밀을 전부 공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S의 영상 중간에는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숨쉬게 할 놀라운 비법도 숨겨져 있으니 단 1초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허리가 아프다고 습관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모님이나 친구가 계신가요? 그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건강을 선물하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절박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신장의 잔혹한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환자분의 절박한 사연을 들으며 여러분도 아마 가슴이 철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정말 잔인하고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인들의 신장이 서양인들에 비해 태생적으로 훨씬 더 약하게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장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주는 아주 정밀한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들의 신장은 서양인들의 신장에 비해 크기 자체가 약 20%에서 25% 정도 더 작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서양인들의 신장이 커다란 덤프트럭 엔진이라면 우리 한국인의 신장은
작고 아담한 오토바이 엔진과 같습니다. 엔진이 작다는 것은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부하가 적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작은 오토바이 엔진에 대형 트럭이 실을 법한 엄청난 양의 독소와 노폐물을 매일같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과부하가 걸리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무서운 비극은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가장 생명력이 강하다고 알려진 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간은 전체의 70% 이상을 잘라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의 크기로 자라나는 경이로운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생명력이 넘치는 나무 줄기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장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그 어떤 현대의학으로도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불기의 객입니다. 신장 안에는 네프론이라고 불리는 아주 미세한 거름망 세포들이 들어 있습니다. 성인 한 명당 약 200만 개 정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네프론은 한번 죽으면 다시는 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재생이 불가능한 소모품 같은 존재인 셈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식습관으로 이 소중한 세포들을 하나둘씩 죽여나갈 때마다 우리 인생의 건강시계는 투석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멈추지 않고 달려가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인들은 작은 엔진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남들보다 훨씬 더 조심하고 훨씬 더 정성스럽게 신장을 관리해야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껏 내 몸이 알아서 회복되겠지, 혹은 약 좀 먹으면 낫겠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정말로 위험한 착각입니다. 신장은 여러분이 주는 마지막 기회조차 소리 없이 거절할 수도 있는 아주 냉정한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이 작고 소중한 신장 엔진을 이토록 처참하게 망가뜨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우리가 매일같이 건강에 좋다고 믿으며 먹어왔던, 하지만 신장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되었던 그 충격적인 범인들을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우리 한국인의 신장이 왜 태생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작은 엔진을 풀가동하며 버티고 있는 우리의 신장. 그런데 정말 무서운 사실은 이 신장이 무너지는 방식에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신장은 전체 기능의 80%가 사라질 때까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전이 사기 단계에서야 발견되는 비극적인 이유입니다. 우리 몸에는 보상작용이라는 것이 있어서 신장세포 절반이 죽어나가도 남은 세포들이 죽을 힘을 다해 대신 일을 해줍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본인은 여전히 건강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서 겨우 버티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잊지 못하는 가슴 아픈 환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홀로 딸 하나를 키우며 평생 고생만 하셨던 60대 아버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딸의 대학교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무더운 여름에도 쉬지 않고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늘 몸이 무겁고 피곤했지만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거니 하며 하루에 서너 캔씩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를 들이켰습니다. 딸이 졸업할 때까지만 버티자, 딸이 취직할 때까지만 힘을 내자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매일같이 그 작은 신장 엔진에 독한 채찍질을 가한 것입니다. 가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딸에게 짐이 되기 싫어 파스만 붙이고 다시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마침내 딸이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던 날, 아버님은 근사한 정장을 한 벌 맞춰 입고 졸업식장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졸업식이 끝나고 딸과 사진을 찍으려던 찰나 아버님은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 검사를 해보니 이미 신장 기능은 5%도 남지 않은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아버님은 차가운 중환자실 유리병 너머로 학사모를 쓴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힘겹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딸에게 평생 건강한 아빠로 남겠다는 그 약속을
결국 신장이 무너지면서 지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님이 드셨던 그 수많은 에너지 음료와 과도한 노동, 그리고 통증을 무시했던 순간들이 모여 침묵하던 신장을 완전히 멈춰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결코 나중에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지금 아무런 소리가 없다고 해서 정말로 괜찮은 것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80%가 망가지기 전까지 신장은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잠시 화면 아래의 구독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구독은 제가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정보를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지금 주변에 늘 피곤해하면서도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소중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이 위험한 진실을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신장은 검사 수치상으로 정상 범위에 있더라도 이미 속으로는 딱딱하게 굳어가는 섬유화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이 사슬을 끊어내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의 일상을 점검해야 합니다. 아버님의 사례처럼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음료 한 잔, 피곤함을 잊으려고 먹는 약 한 알이 작디 작은 우리 신장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우리 신장의 혈관을 칼로 베듯 상처 입히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주범들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단 1초도 눈을 떼지 마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들려드린 아버님의 사연을 통해 여러분도 신장이 얼마나 소리 없이 무너질 수 있는지 깊이 체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신장의 숨통을 조이는 더 직접적이고 잔혹한 주범들을 마주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담배와 술입니다. 여러분,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미세하고 섬유질이 풍부한 혈관들의 집합체입니다. 신장 한쪽에는 약 100만 개의 아주 작은 실핏줄 뭉치인 사구체가 들어있는데 이 사구체가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담배 연기를 한 모금 마시는 순간 그 속에 들어있는 니코틴과 수천 가지의 독성 물질들은 혈관을 즉각적으로 수축시킵니다. 마치 부드러운 고무호스를 강하게 움켜쥐듯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 사구체는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결국 하얗게 말라 죽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장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처참한 학살과 같습니다. 특히 더 무서운 사실은 오늘 당장 담배를 끊는다고 해서 그 위험이 바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담배 속의 중금속과 발암 물질들은 한번 신장 조직에 박히면 최소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신장을 갉아먹으며 암세포를 키워나갑니다. 담배를 끊었으니 괜찮겠지 라고 안심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긴장의 끈을 조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만성적인 음주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반주 한 잔은 약주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신장의 입장에서는 그저 치명적인 독약일 뿐입니다. 술을 마시면 우리 몸은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수분을 사용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신장은 극심한 탈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술은 우리 몸의 요산 수치를 급격히 높입니다. 걸러지지 못한 요산은 신장 안에서 날카로운 결정체로 변해 부드러운 신장 조직을 칼로 베듯 상처를 입힙니다. 이 상처들이 반복되면 신장은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즐겁게 잔을 부딪히는 그 순간에도 작디 작은 여러분의 신장 엔진은 뜨거운 열기에 타들어가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술과 담배, 이 두 가지는 신장이라는 소중한 필터를 녹여버리는 가장 강력한 산성 용액과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 한구석이 찔리거나
내 신장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 더 건강한 삶을 살겠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을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결심이 모여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신장은 침묵하지만 그 피해는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투석실 차가운 침대에 누워 후회해도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가장 위험한 생활 습관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술과 담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건강하다고 믿으며 식탁 위에 올렸던 평범한 음식들 중에도 신장을 사지로 몰아넣는 범인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여러분이 무심코 마셨던 음료수 한 잔과 흔하게 먹었던 식사 메뉴가 어떻게 신장을 망가뜨리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나 자신을 위해 이 정보들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술과 담배가 신장에 가하는 직접적인 폭격에 대해 충분히 경각심을 가지셨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무서운 적은 우리 식탁 위에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혹은 바쁜 일상 속에서 가볍게 선택했던 음식들이 사실은 작디 작은 우리 신장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가장 먼저 제가 강력하게 경고하고 싶은 범위는 바로 액상과당입니다. 여러분이 시중에서 쉽게 사 마시는 탄산음료나 주스, 심지어 건강음료라고 적힌 대부분의 마실 것들은 신장에게는 마치 염산과도 같은 치명적인 자극을 줍니다. 특히 최근 유행하는 제로 칼로리 음료들 역시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뇌와 몸은 단맛을 인지하는 순간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신장과 췌장을 혹사시키기 시작합니다. 과도한 당분은 우리 혈액을 끈적끈적한 설탕물처럼 만듭니다. 이렇게 끈적해진 피가 신장의 그 미세한 필터인 사구체를 통과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고운 체에 진득한 꿀을 거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구체는 엄청난 압박을 받으며 찢어지고 상처 입게 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여과 과부하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흰 쌀밥으로 만든 김밥이나 초밥 같은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지만 정제된 흰쌀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순간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킵니다. 급격히 치솟은 혈당을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이 폭발적으로 분비되는데 이 과정에서 신장의 미세 혈관들은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섬유화 현상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신장은 한번 굳으면 다시는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복부 비만과 신장의 상관관계입니다. 배가 나오고 내장에 기름이 꼈다는 것은 단순히 보기 좋지 않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속을 들여다보면 넘쳐나는 지방세포들이 신장을 마치 끈적한 그물처럼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지방의 감옥이라고 부릅니다. 신장 주변에 쌓인 이 기름 덩어리들은 신장의 온도를 높이고 물리적으로 압박하여 신장이 독소를 걸러낼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마저 뺏어버립니다. 췌장암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악습관 중 하나가 바로 이 복부 비만이듯 신장 역시 지방에 파묻히는 순간 소리 없이 죽어갑니다. 최근 유행하는 고지방 식단, 즉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무분별하게 따라하시는 분들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단기간에 살은 빠질지 몰라도 과도한 지방과 단백질을 처리하기 위해 신장은 평소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소화 효소와 혈액을 짜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작은 오토바이 엔진에 항공유를 붓고 시속 200km로 달리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즐겨 먹던 음식들이 떠올라 불안하신가요? 혹시 지금 바로 부엌으로 달려가 냉장고 속 음료수들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잠시만 진정하시고 제 목소리에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가장 즐겨 드시는 식사 메뉴가 무엇인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직접 확인하고 여러분의 신장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차근차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인생의 낙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맛있는 한 입이 여러분의 신장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면 그것을 진정한 행복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투석 기계에 몸을 맡긴 채 먹고 싶은 물 한 모금조차 마음대로 마시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미래를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당장 변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신장을 망가뜨리는 나쁜 음식들과 그 무서운 기전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신장이 무너지기 전 아주 간절하게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마치 불이 나기 전 연기가 피어오르듯 말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내 몸이 보내는 마지막 비명, 즉 신장이 보내는 구호 신호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아낼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나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절대 채널을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서 우리의 식탁을 점령한 위험한 음식들과 신장을 압박하는 비만의 공포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내 신장이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한 발 앞서 알아챌 수 있을까요?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신장은 완전히 무너지기 전 우리 몸 구석구석에 아주 간절한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노화의 현상이나 단순한 피로로 치부하며 무심코 지나칠 뿐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세 가지 신호는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신호는 바로 피부의 변화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을 보았는데 얼굴빛이 예전 같지 않고 마치 흙빛처럼 어둡고 칙칙해 보인 적 없으신가요?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얼굴이 누렇게 떴냐고 묻거나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고 걱정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로 때문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장의 필터가 망가지면 혈액 속에 쌓인 요독소들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온몸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 독소들이 피부 표면에 쌓이면서 안색을 어둡게 만들고 심한 경우 온몸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가려운 증상을 유발합니다. 밤잠을 설칠 정도로 피부가 가렵고 안색이 변했다면 그것은 신장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아주 긴박한 구조 요청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바로 여러분이 매일 화장실에서 확인하는 소변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소변은 신장의 건강 상태를 비추는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평소와 달리 소변에 거품이 유독 많이 생기고 물을 내려도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단백뇨라고 부릅니다. 신장의 필터가 찢어져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치 촘촘해야 할 거름망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소중한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소변 색깔이 콜라처럼 진한 갈색을 띠거나 피가 섞여 나온다면 신장과 요로계통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몸이 붓는 부종 현상입니다.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깊게 남고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혹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주위가 퉁퉁 부어오른다면 신장 기능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수분과 염분 수치를 조절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이 조절 능력이 상실되면 여분의 수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와 피부 조직 사이에 고이게 되고 중력의 영향으로 다리와 발목이 붓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손가락으로 정강이 뼈 근처를 눌렀을 때 살이 금방 올라오지 않고 움푹 들어간 상태가 유지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증상들 중에서
단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모든 일을 제쳐두고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신장은 여러분이 비명을 들었을 때 이미 80% 이상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나머지 20%를 지켜내느냐 마느냐는 여러분의 빠른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빠른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여기까지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건강을 지킬 준비가 되신 분들입니다. 지금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소중한 친구나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공유 버튼 한 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피곤하면 잠을 자면 낫겠지. 붓는 것은 짠 것을 먹어서 그렇겠지 하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신장은 그런 위로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신장이 보내는 이 처절한 비명을 무시한 대가는 평생 투석이라는 차가운 현실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부디 그런 불행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내 몸이 보내는 경고를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지친 신장을 어떻게 하면 다시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피하기 힘든 소금의 유혹에서 벗어나 신장을 살리는 구체적인 식사 전략과 생활 수칙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한국인의 식문화 속에서 신장을 지키는 아주 특별하고도 쉬운 비결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보내는 마지막 비명인 부종과 소변의 변화에 대해 들으시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껏 무심코 먹어온 음식들을 떠올리며 깊은 후회에 잠겨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후회만 하고 있기에는 우리의 신장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고 절박합니다. 이제 우리는 막연한 걱정을 넘어 내 몸을 살릴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아야만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 신장 질환이 유독 많은 치명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식문화 속에 깊숙이 숨겨진 나트륨, 즉 소금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인의 밥상에서 김치와 뜨끈한 찌개가 빠지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강렬한 맵고 짠맛이 작디작은 우리 신장 엔진을 매일같이 부식시키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진료실에서 마주했던 가슴이 미어지는 이야기 하나를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시골 마을에 홀로 계신 노모와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바쁘게 직장 생활을 이어가는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늘 먼 타지에서 고생하는 아들의 끼니가 걱정되어 철마다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가 서울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유독 짭짤하고 깊은 엄마 손맛의 김치만 있으면 밥 두 그릇을 뚝딱 비우던 모습이 눈에 선해 어머니는 아들이 좋아하는 멸치젓과 소금을 아낌없이 듬뿍 넣어 아주 진하게 김치를 익히셨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 담긴 그 짠 김치를 매일 식탁에 올리며 고단한 하루의 끝에서 고향의 정을 달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본인이 맛있게 먹어주던 그 모습에 그저 기뻐하며 정작 어머니 본인은 남은 김치 국물에 밥을 비벼 드시며 10년, 20년 평생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마당에서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고 결국 병원에서 신부전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아 70세라는 나이에 차가운 투석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아들은 병실 침대에 힘없이 누워있는 어머니의 거칠고 마디 굵어진 손을 잡고 소리내어 오열했습니다. 본인이 그토록 맛있게 먹었던 그 짠 김치가 사실은 어머니의 신장을 천천히 갉아먹고 죽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이 담긴 그 김치 항아리가 역설적으로 가장 소중한 어머니를 투석실이라는 차가운 공간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깊을지 모르나 잘못된 식습관은 결국 잔인한 비극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식단의 변화를 그토록 간절하고 강하게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맛있는 김치와 찌개를 평생 포기하고 살아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신장을 살리면서도 충분히 지혜롭고 맛있게 먹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먼저 김치를 드실 때는 오래 묵혀서 나트륨 농도가 극한으로 높아진 묵은지보다는 그때그때 배추의 아삭함을 살려 바로 버무려 먹는 겉절이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는 시간을 기존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대신 달콤한 배나 양파를 갈아 넣어 천연의 단맛과 풍미를 끌어올리면 소금을 훨씬 적게 쓰고도 충분히 감칠맛 나는 김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고춧가루의 양을 줄이고 파프리카 가루를 섞는 것도 신장의 자극을 줄이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우리가 매일 먹는 찌개나 국을 드실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건더기만 건져 먹고 국물은 과감히 남기는 것입니다. 찌개 국물 한 대접에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의 절반 이상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찌개를 드실 때 뜨겁고 시원한 국물을 끝까지 들이키는 습관은 작고 연약한 신장에게 치명적인 사약을 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식사를 하실 때 숟가락 대신 젓가락만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국물 섭취를 줄이고 신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시골에 계신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혹은 오늘 아침 여러분의 식탁 풍경이 떠오르시나요? 한 사람의 올바른 지식과 작은 실천이 한 가족의 평화와 안녕을 지켜냅니다. 지금 이 소중한 순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 그리고 가족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이 귀한 생명의 지식을 혼자만 알지 마시고 널리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위대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공유 버튼 한 번이 제 이 이야기에 담긴 진심과 간절함을 전하는 가장 커다란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이 정보가 꼭 필요한 어느 가정에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정이라는 따뜻한 이름으로 맵고 짠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정이란 서로의 아픔을 미리 걱정하고 건강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부터 당장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국물을 반 그릇만 남기고 짠 김치 대신 아삭하고 신선한 채소를 한 입 더 드시는 그 사소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신장 엔진을 다시 힘차게 뛰게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나트륨의 공포에서 지혜롭게 벗어나는 법을 충분히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음식을 조절하는 것 외에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은 어떻게 마셔야 신장에게 최고의 보약이 될까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지혜롭게 마셔왔던 전통차 중에서 신장의 노폐물을 깨끗이 씻어내주는 놀라운 효능을 가진 것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신장을 맑게 청소해주는 마법 같은 수분 섭취법과 전통차 속에 숨겨진 비밀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인 건강을 위해 마지막까지 단 1초도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트륨의 파괴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 소중한 신장을 지키는 구체적인 식단 전략에 대해 잘 들으셨나요? 이제 우리는 먹는 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마시는 것에 대해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신장이 안 좋다는 말을 들으면 무조건 물을 많이 마셔서 독소를 씻어내야 한다고 생각하시거나 혹은 반대로 물을 조금만 마셔도 몸이 퉁퉁 부을까봐 겁이 나서 물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장에게 물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고 신장을 다시 숨쉬게 하는 최고의 보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시는 양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것을 저는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수분 테라피라고 부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뼈에 새겨야 할 원칙은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신장은 작은 오토바이 엔진과 같다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대량의 물이 몸속으로 밀려 들어오면 이 작은 엔진에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홍수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혈액량 때문에 신장의 정밀한 필터인 사구체는 엄청난 압력에 시달리며 찢어지고 상처 입게 됩니다. 대신 제가 제안하는 가장 과학적이고 안전한 방법은 바로 화장실에 다녀온 직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입니다. 소변으로 수분이 빠져나간 직후에 그만큼을 다시 보충해주는 이 작은 습관은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고통스러운 과정에서 겪는 갈증을 가장 즉각적이고 부드럽게 해소해줍니다. 또한 냉장고에서 방금 꺼낸 차가운 물은 신장에게 매우 잔인한 자극이 됩니다. 차가운 물이 몸속에 들어오면 신장 주변의 미세 혈관들이 깜짝 놀라 수축하게 되고 이는 결국 여과 기능을 방해하여 독소가 몸에 쌓이게 만듭니다. 반드시 우리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선택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소연을 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맹물이 너무 비리고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도저히 못 마시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지혜롭게 마셔왔던 전통차 속에 신장을 청소해주는 마법 같은 해답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의 신장을 위해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두 가지 보약은 바로 옥수수 수염차와 보리차입니다. 먼저 옥수수 수염차는 예로부터 한방에서 신장 기능을 돕고 몸의 붓기를 빼주는 귀한 약재로 귀하게 대접받아 왔습니다. 옥수수 수염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유효 성분들은 신장의 여과 기능을 아주 부드럽게 자극하여 소변이 원활하게 나오도록 돕고 혈관 구석구석에 찌찌꺼기처럼 쌓인 나트륨 성분을 깨끗하게 씻어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치 신장이라는 정밀한 필터를 구석구석 닦아내는 천연의 무공해 세정제와 같은 존재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옥수수 수염차는 이뇨작용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 차만 마시기보다는 연하게 우려내어 하루에 두세 잔 정도 물과 병행하여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고마운 보리차입니다. 보리는 본래 차가운 성질을 지니고 있어 과부하로 인해 뜨겁게 달아오른 신장에 열을 내려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보리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베타글루칸 성분은 체내의 노폐물과 중금속을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줍니다. 특히 보리차는 옥수수 수염차와 달리 성질이 매우 순해서 매일매일 물처럼 마셔도 신장에 전혀 무리를 주지 않는 아주 착한 음료입니다. 맹물을 마시기 힘드신 분들은 이 보리차를 연하게 끓여서 곁에 두고 수시로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만으로도 신장의 독소를 씻어내고 혈액을 맑게 하는데 엄청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냉장고 속에 가득 차 있는 탄산음료나 설탕이 듬뿍 든 주스, 그리고 습관적으로 마시는 믹스커피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여신예년대의 그만의 모농도, 강동독의 다는독의 동공독의 강동독의 다는독의 다는도모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신장은 그 끈적한 설탕물과 카페인을 처리하기 위해 남은 에너지를 모두 짜내며 처절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독한 음료수들을 과감히 치우고 따뜻하고 구수한 보리차 한 잔으로 여러분의 지친 신장에게 달콤한 휴식을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이 작은 선택 하나가 평생을 기계에 의지해야 하는 투석이라는 무서운 비극을 막아세우는 기적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소중한 생명의 정보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잠시만 제 목소리에 더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평소 물을 거의 안 드시거나 입안이 늘 바짝바짝 마르고 쉽게 피로를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지금 바로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누른 공유 버튼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신장의 기능을 되살리고
생명을 연장하는 결정적인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귀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절박한 지식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함께 나누어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보태주십시오. 신장은 우리가 정성을 들여 관리하는 만큼 반드시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보답하는 정직하고 고마운 장기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제가 알려드린 올바른 수분 섭취 습관을 한 달, 두 달 꾸준히 이어가 보십시오. 어느 순간 몸이 몰라보게 가벼워지고 거울 속의 안색이 맑아지는 놀라운 변화를 분명히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먹고 또 무엇을 마셔야 신장이 좋아하는지 모든 비밀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직접 몸을 움직여서 신장의 업무를 도와줄 차례입니다. 시간이 없는 분들도 무릎이 아픈 어르신들도 거실에서 아주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신장을 살리는 마법의 운동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에서는 신장 혈관의 흐름을 뻥 뚫어주는 기적의 까치발 운동법과 함께 굳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내 신장 상태를 집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수치 읽는 법을 상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마지막 건강 골든타임을 위해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셔야 신장을 지킬 수 있는지 깊이 있게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건강은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몸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혈액을 끊임없이 걸러내는 장기이기에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그만큼 신장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데 특히 나이가 들면서 하체 근력이 약해지면 혈액이 아래로 쏠려 다시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신장에 과부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비법은 무릎이 아픈 어르신들도 좁은 거실에서 아주 쉽게 하실 수 있는 기적의 까치발 운동법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 자리에 서서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동작이 왜 신장에 좋을까요? 우리 몸의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까치발을 들 때마다 종아리 근육이 강력하게 수축하면서 아래에 고여있던 혈액을 심장과 신장으로 시원하게 밀어 올려줍니다. 이렇게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신장의 미세 혈관들에 쌓여있던 노폐물들이 더 쉽고 빠르게 씻겨 내려가게 됩니다. 설거지를 할 때나 텔레비전을 보실 때 하루에 딱 30번씩 3세트만 실천해 보십시오. 신장의 혈관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 신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확한 숫자로 확인하는 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피 검사를 하고도 정상이라는 말만 듣고 그냥 오시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두 가지 핵심 숫자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크레아티닌 수치입니다. 이것은 근육에서 생성되는 노폐물인데 신장이 이를 잘 못하면 이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보통 0.7에서 1.2 사이가 정상이라고 보지만 평소보다 이 수치가 조금이라도 높아졌다면 신장이 지쳐가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두 번째로 더 중요한 숫자는 바로 사구체 여과율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신장 엔진이 현재 몇 퍼센트의 효율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와 같습니다. 보통 90점 이상이면 아주 건강한 상태이지만 60점 아래로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신장 기능이 본격적으로 망가지기 시작한 만성 신부전 상태라고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병원 진료 후 결과지를 받으시면 반드시 이 사구체 여과율 수치를 확인해 보십시오. 내 엔진이 지금 50%인지 40%인지 알고 있어야만 투석이라는 낭떠러지 앞에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 마지막 건강검진 결과가 어땠는지 기억나시나요? 혹시 결과지를 서랍 속에 넣어두고 잊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당장 그 종이를 꺼내어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숫자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의 소중한 지인들에게 공유하여 그분들도 자신의 신장 성적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기계에 몸을 맡겨야 하는 불행을 막아주는 생명의 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키려는 의지만 있다면 우리 몸은 반드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투석실 차가운 침대 위에서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손주들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는 건강한 노후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오늘 배운 이 지식들이 여러분의 앞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공부한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신장과 함께 행복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우리의 소중한 신장을 지키기 위한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신장이 왜 침묵의 장기인지, 그리고 왜 우리 한국인들에게 더 가혹한 장기인지를 깊이 있게 공부했습니다. 이제 영상의 마지막 줄에 서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당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 개인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손주들, 그리고 평생을 함께해온 동반자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렸던 등 통증 때문에 신장을 잃었던 환자분이나 아들을 위해 정성껏 담근 짠 김치 항아리 때문에 투석실로 향해야 했던 어머니의 사연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분들이 겪었던 비극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심코 마셨던 설탕 가득한 음료수 한 잔, 피곤함을 잊으려고 먹었던 약 한 알, 그리고 당연하게 여겼던 맵고 짠 식탁의 풍경들이 모여 우리의 신장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께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장이 보내는 미세한 비명을 잡아내는 법을 배웠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신장이 좋아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국물을 반 그릇 남기는 작은 실천, 그리고 거실에서 틈틈이 실천하는 까치발 운동 하나가 모여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투석실의 차가운 기계 소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숲길을 걷는 상쾌한 숨소리가 여러분의 노후를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신체의 기능이 조금씩 느려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배운 지혜로 신장을 아끼고 정성을 들인다면 그 엔진은 100세 시대라는 긴 여정을 훌륭하게 완주해낼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날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은 투석을 시작해야 할 줄 알았던 분들이 올바른 습관을 통해 수치가 좋아지고 다시 활짝 웃으며 집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건강한 100세를 함께 누리고 싶으시다면, 지금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가족 단체 대화방이나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버튼 한 번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건강 골든타임을 선물하는 것이고, 누군가의 부모님에게는 기계에 의지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제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이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마시고 내일부터가 아닌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신장은 침묵하지만 여러분이 쏟은 정성만큼은 반드시 건강이라는 가장 큰 선물로 화답할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곳에서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귀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멘토 남현진 전문의였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